네, 안녕하세요. 리테일러 에드입니다. 자, 오늘은 인서울 학과별 학생부 교과 전형 입시 결과 비교 그 일곱 번째 동영상으로 오늘은 사범대학 입시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인문 쪽과 그 다음에 자연 쪽 이제 모집 단위들이 좀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 사범대학은 이제 인문과 자연 분할하지 않고 인문과 자연을 한꺼번에 몰아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제가 이제 그 입시 결과를 학과별로 좀 비교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은, 네, 여기 사범대학까지가 이제 사실 좀 마지막이어서,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하겠지만, 우선은 일단 이 사범대까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려고 좀 준비를 했었던 부분이었고, 특히 이제 뭐 인문하고 자연하고 이제 두 계열의 이제 모집 단위들을 다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기준에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추후에 뭐 어떤 부분들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리게 될 여지가 좀 있으면 좀 더 올려보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아직 바쁜 시즌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럴 만한 여지가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여지가 남아 있으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사범대학 입시 결과를 좀 비교를 할 건데,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학교로 따지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한 대학 안에서 사범대 이제 관련 학과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은 뭐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은 학과를 좀 보유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비교하는 사범대학 안에는 초등교육과하고 유아교육과는 일단 제외하고,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을 제외한 또는 이제 체육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학과들에 대해서만 입시 결과를 좀 비교할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 좀 찬찬히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입결들 이제 제가 앞선 동영상들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대교협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좀 편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업 자료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70% 컷을 기준으로 삼아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자료들이 좀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그 이제 그 각 대학에서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공개했던 자료들과 약간 좀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기업 자료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좀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면서 가장 합리적인 지점을 좀 찾아서 수시 지원하는데 이제 영향을 좀 발휘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각 대학별로 입시 결과가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다를 텐데, 그 다른 부분들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전형 방법도 다르고요. 각 대학들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다르고, 그다음에 또 반영 교과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입시 결과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비교해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본 자료에 이제 나와 있는 그 70% 등급 컷은 기본적으로 이제 각 대학별 환산 내신 등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내신 환산해서 각 대학별로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학교는 가나다 순으로 역시 동일하게 앞선 동영상들과 동일하게 배열을 했고요. 자, 우선 이제 건국대, 그러고 보니까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인문이든 자연이든 뭐, 몇 개 학과들을 이제 조금 조사를 해보면서 항상 이제 첫 번째 순서로, 나와 있었는데, 자, 아무튼 건국대 같은 경우에 일어교육과, 그 다음에 수학교육과, 영어교육과, 자,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모집 인원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형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균형 전형이고요. 수능 최저 없고,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은 교과 70에 서류 30%. 특히 이제 이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저희가 살펴보는 게 사범대학 교육계열 쪽을 지금 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뭐 교육계열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특히나 학생부의 영향력이 뭐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또 면접이 있다면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이제 높다라는 것을 좀 전제로 했을 때, 교과 전형이지만 어쨌든 서류 30%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제 해당 교과, 그러니까
본인들이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시고자 하는 학과와 연계되어 있는 교과목 이수뿐만 아니라 뭐 교육학이라든지 또는 뭐 철학이라든지 논리학이라든지 뭐 심리학이라든지 어쨌든 그 교육 관련된 진로 선택 과목들이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도 좀 선택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건대 같은 경우 지금 일어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지금 3개의 학과가 있는데 일어교육 같은 경우 2023학년도를 제외하면 2024학년도에는 2.21 등급 정도가 형성이 됐었고요. 경쟁률은 6.33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학교육과는 1.81대 1, 1.81, 그 다음에 영어교육과가 2.04 등급이었는데 경쟁률은 대체적으로 일어교육을 제외하면 나머지 이제 수학이나 영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1대 1, 12대 1 정도 수준을 유지했다. 그리고 2023학년도에 비해서도 경쟁률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생기지 않았고 입결 자체도 이렇게 제가 볼 때 70% 컷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큰 뭐 입결 편차가 생긴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평균치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체 평균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학 자체적으로 공개했던 홈페이지에도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은 좀 있으니까 그 내용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사범대학교 관련 학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교육, 국어교육, 영어교육, 지리교육, 역사교육, 그리고 자연계열 쪽으로 가정교육과 수학교육도 역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인문 모집 단위와 자연 모집 단위가 좀 달라서 인문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탐구 두 과목 평균에서 3합 7이지만 자연 모집 단위는 탐구에서 그냥 과학 지정 과목이 있으니까 과탐 두 과목까지 포함해서 3합 7이다. 뭐 다행인 거는 되게 다행인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도 자연계열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기하 미적 지정이 돼 있었는데 이건 일단 올해는 풀어져 있는 상태죠. 자, 어쨌든 뭐 고려대 지원을 고려하시는 수험생들은 저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은 교과 80에 서류 20, 역시 서류 20에서 교육계열이라고 하는 측면들 감안해서 특히나 서류 관리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반드시 사전에 꼭 체크해 보시고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입결 자체는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과 같은 경우 경쟁률 상에서는 큰 변화가 생기진 않았는데 입결 자체가 지금 1.47에서 1.31로 더 많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에도 1.47에서 1.34로 역시 상승했습니다.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리고 영어교육과도 1.50에서 1.44, 그리고 지리교육도 1.86에서 1.50, 그 다음에 역사교육 같은 경우에도 1.42에서 1.40, 그러니까 크든 작든 간에 전반적으로 입결 자체가 다 상승을 해서 2024학년도 입결은 대략 지금 보면 1.3에서 1.4 정도 고대식으로 환산을 했을 때 요 정도 지금 등급이 나오고 있다는 거를 인문 쪽에서 지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내신을 산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 내신이 나올지는 이제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출 내신 자체가 1.3에서 1.4 여전히 이제 사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수시 전형이 정시 전형 입결보다도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인 것 같고요. 상당히 좀 높은 입결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뭐 가정교육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오르긴 했으나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연도 1.3에서 1.59까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학교육과는 뭐 경쟁률도 일단 소폭 하락하긴 했고 가정교육과는 경쟁률이 이제 많이 증가를 했는데 수학교육과의 점수가 지금 다른 사범대에 비해서 그리고 그 평균 이상이라고 지금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는 지금 입결이 2025학년도에 아마 입결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뭐 어떻게 될지 이제 추후에 좀 지켜봐야겠지만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어쨌든 뭐 수학에서 기하고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된 상황에서 과연 이제 입결이 조금 더 높아질 여력이 좀 남아 있을지 지켜봐야겠는데 어쨌든 상승의 여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려대도 한번 입결을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국민대입니다.
자, 국민대 같은 경우는 교육학과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2합 5를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쟁률은 12.75대 1에서 7.5대 1로 대략 한 5대 1 정도 경쟁률이 좀 빠졌고, 그러면서 일단 입결도 좀 하락을 했는데, 뭐 2.29면은 국민대 다른 모집 단위들 입결과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뭐 교육학과 즉 사범대학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사실 이제 조금 더 상승할 여지도 남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80보다는 1.80 정도까지 갈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2점 안쪽으로, 그러니까 사범대 특수성을 감안하면은 2등급 안쪽으로 형성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충분히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입결이 많이 상승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또 생각되는 부분은 모집 인원 자체가 지금 12명으로 사실 사범대 모집 인원치고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네,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면 2점대 안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좀 합격을 바라보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다음으로 동국대입니다. 자, 동국대도 역시 사범대학 관련된 학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교육학과, 국어교육, 역사교육, 지리교육, 그다음에 수학교육, 가정교육,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형 방법에서 역시 고려대나 건국대하고 비슷하게 교과 100이 아니라 서류 반영 비중 30%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서류 30%가 전년도하고 평가 기준이 좀 달라졌다는 점, 특히나 올해 교과 전형의 취지에 맞춰서 이 교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다고 하니까 학종과 같은 영역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입결 자체는 지금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뭐 동국대학교 입결 관련된 부분들 들어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는 다 아시리라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동국대 같은 경우 반영 교과에서 이제 주요 과목, 그러니까 뭐 인문 쪽이면 국영수사, 뭐 자연 쪽이면 국영수가 거기서 이제 상위 10개 과목 성적을 이제 추산해서 그 성적만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에 10개 상위 10개 과목의 성적이 1등급이면 뭐 환산 내신이 1.0으로 바뀐다. 그런 걸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자, 특히 지금 역사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 이전 연도에도 1.01이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학과가 상위 10개 과목에서 1등급 10개를 다 요구하는 그 정도의 지금 그 등급 입결이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낮게 형성된 경우가 이제 가정교육과 같은 경우에 뭐 2.16에서 1.71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지리교육과가 조금 빠진다고 해도 뭐 한 1.2 정도 수준인데 실제로 뭐 지원해서 최종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입결을 한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다 1등급짜리가 10개 과목인 학생들이 거의 대다수였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입결 같은 경우 지금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입결 변화가 크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의 입결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명대학교 입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역시 사범대가 좀 몇 개 형성이 되어 있네요. 국어교육, 영어교육, 그 다음에 교육학과, 그 다음에 네, 수학교육과,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학과들이 이제 좀 배치가 되어 있고요. 네, 이게 무슨 잉크가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버려서 네, 조금 지우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들은 지금 대략 한 10명 정도 내외 수준에서 모집을 하니까 모집 규모가 뭐 적은 건 아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2합 7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교과 100%로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 2023학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대략 평균 잡아서 한 5대1 정도 내외 수준을 유지를 했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떨어져서 대략 한 4대1 내외 정도 수준, 네, 이 정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하락폭이 컸던 이제 경쟁률 하락폭이 컸던 학과가 이제 국어교육과의 경쟁률 하락폭이 좀 컸다. 그런데 70% 컷만 지금 입결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큰 편차가 생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도 역시 2.56에서 2.65로, 그 다음에 교육학과가 2.52에서 2.32, 그 다음에 수학교육과 2.45에서 2.52로 전반적으로 지금 입결 평균치를 보면 대략 한 2.5등급 내외 선에서 또는 한 2.4등급 내외 선에서 입결이 지금 형성됐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점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대략 한 2.3에서 한 2.4 정도, 네, 요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모집 단위의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상명대 안에 있는 다른 모집 단위들과 좀 비교해보면 역시 사범대 입결이 좀 높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상명대 같은 경우 70% 컷이 다른 모집 단위들이 한 2.7, 2.8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됐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사범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2.4에서 2.5등급 내외 수준에서 형성됐으니까, 네, 여기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 점 좀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학과, 한문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네, 이렇게 이제 4개 학과가 있고요.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수, 영탐탐, 그러니까 5개 영역으로 보는 거죠. 탐구 2과목을 개별 과목으로 보니까. 자, 그래서 국수형 탐탐 중 삼합 7등급. 네, 이렇게 요구한다. 요 부분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경쟁률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2023학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은 전반적으로 다 크고 작든 간에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입결은 다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 이전에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던 입결이 2024학년도 거 공개된 입결을 보면 1.4 정도, 그 다음에 한문교육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서 1.88, 수학교육 1.44, 컴퓨터교육 1.68로 전년도에 비하면 대체적으로 다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제 뭐 한문교육 같은 경우에도 2점대 초반에서 이제 1점대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교육과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 입시 결과가 한 1.4등급 내외에서 70% 컷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는 되어야 지원을 해서 합격을 좀 바라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문교육과 컴퓨터교육이 여전히 교육과 수학교육보다는 낮긴 하지만 그래도 한 1.7 정도 선 내외 선에서 지금 입결이 형성되는 것 같으니까 역시 한문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지원을 고려하시는 수험생들은 요 정도 지금 2024학년도 기준으로 등급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신여대입니다. 자, 성신여대도 교육, 사회교육, 윤리교육, 한문교육.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그 사범대 관련된 학과들이 좀 많은 편인데, 우리 이제 전국적으로 따져봐도 사실 이제 여기 되게 이제 희귀 사범대가 있죠. 그러니까 사회교육과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윤리교육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교육과 같은 경우나 윤리교육과 같은 경우도 뭐 모든 사범대학의 학과를 다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뭐 교원대 정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거점국립대 일부 학교에서만 또 설치가 돼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이제 사회교육과 윤리교육과가 있다라는 점도 한번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입시 결과 등급을 한번 보면, 지금 2합 7등급, 그러니까 수능 최저는 2합 7등급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쟁률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윤리교육과 경쟁률은 대단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대단히 많이 하락했고, 한문교육과도 일단 경쟁률 하락폭이 좀 크고요. 교육학과를 제외하면 나머지 지금 사회교육과도 지금 상당히 입결 감소폭이 좀 크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입결에도 좀 변화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의 편차가 크지 않았던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2.03에서 2.20으로 70% 컷이 내려오긴 했지만 매우 유의미한 정도의 그런 변화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사회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2.01에서 3.53등급으로 그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제 70% 컷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25학년도 성신여대 사회교육과 같은 경우에 입결은 이전 연도보다는 훨씬 더 3.53보다 훨씬 더 높게 많이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2점 초반대 정도까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윤리교육과도 일단 좀 하락하긴 했는데, 네,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상승이 하락까지는 이제 크질 않을 것 같고 상승의 여력도 남아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상승할까까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지금 상승의 여지는 좀 남겨놓고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2023학년도 지금 1.88 정도였으니까 그 중간 정도의 등급 정도면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다음으로 한문교육과입니다. 한문교육과는 2.6%에서 2.59. 네, 그렇게 변동폭이 크진 않았으니까 여기는 2.5등급, 2.6등급 정도 내외 선에서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종대학교입니다. 자, 세종대학교는 교육학과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역시 모집 인원이 너무 적어서 사실 이제 어느 정도의 입결이 만들어질지는 이거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운의 영역으로 이제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는데, 뭐,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뭐 지원 여부를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명 모집에, 어느 정도 이제 학생들이 몰려들지, 그것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2합 6등급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숙명여대입니다. 자, 숙명여대 교육학부 같은 경우 수능 최저 2합 5등급을 요구하고 있고, 자, 입결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경쟁률은 한 절반 정도 지금 감소를 하면서 입결도 일단 그 70% 컷이 좀 떨어지긴 했으나 실제로 평균치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면 2점대 안쪽으로는 좀 들어와야 지원을 해서 합격까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범대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을 정도만큼의 성적을 조금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숭실대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네, 2합 5. 이거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전년도에 2합 4에서 지금 2합 5로 좀 낮아졌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입결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이전 연도 2.19에서 2.49로 지금 하락했는데, 다시 2023학년도 수준으로 가거나, 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형성될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하시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세대입니다. 자,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전형에서 큰 변화가 좀 생겼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을 하지 않았던 연세대가 이제 2025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를 신설하고, 그리고 이제 면접도 폐지하면서 이제 전형 방법 자체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뭐 1.34, 1.37이 있었는데 요 등급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이제 적용된 그 입결 등급 컷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적용된다고 해도 교육학과 사범대 같이 이렇게 기존에도 이미 높았던 그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폭이 생기지 않고 이 정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연세대 교육학부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안전하게 지원하시려면 1.3 정도 확보하시고 지원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 학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화여대입니다. 자, 이화여대는 워낙 이제 그 사범대가 많이 있고, 심지어 이제 초등교육과도 있는데, 예, 제가 이제 그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은 어떻게 뭐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초등교육과 자체는 일단 이제 교대랑 좀 비교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는 지금 좀 그 제외하고 다른 이제 사범대를 했는데, 초등교육과를 제외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뭐 사범대 학과 자체가 이제 워낙 많은 학과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뭐 올해 TO 같은 경우로 보면 과학교육과 TO가 지금 16명으로 이제 가장 많은 TO를 이제 가지고 있고, 아시겠지만 이화여대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없고요. 그다음에 올해만 이제 특이하게 단계별 전형으로 좀 바꿨죠. 전년도 일괄 전형에서 올해 단계별 전형으로 바꿨고, 그래서 1단계에서 5배수를 모집을 하는데, 자, 지금 이제 2023학년도 경쟁률과 2024학년도 경쟁률 한번 비교해 보시면, 만약 이제 경쟁률이 2023학년도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1단계에서 진짜 떨어지는 학생들이 무수히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화여대 4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경쟁률을 관망을 하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그런 이제 수험생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제 경쟁률이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입결 자체를 한번 좀 살펴보면, 뭐 교육학과가 1.62에서 1.77, 교육공학이 1.66에서 1.66 동일하네요. 자, 그 다음에 특수교육이 2.08에서 1.96, 그리고 영어교육 같은 경우가 1.53에서 1.71, 그 다음에 역사교육이 1.78, 뭐 사회교육이 1.61, 지리교육 1.77, 그 다음에 뭐 국어교육이 1.66, 과학교육 1.74, 1.69. 확인하셨나요? 제가 좀 빠르게 그냥 읽으면서 좀 내려왔는데,
이전 연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제 이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 반영 비중이 지금 2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수 내신만 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은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 면접에 대한 측면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입결이 지금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년도 2023학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입결 자체가 이렇게 큰 변화가 생겼다라고 보기에는 유의미한 결과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대략 2대, 4대, 사범대 정도를 지원하려면 한 내신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한 1.6에서 한 1.7등급 정도 사이 내외에서 지금 입결이 거의 대부분 다 형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상대적으로 좀 낮은 뭐 특수교육과 같은 경우가 1.96, 이전년도 2.08까지 내려가긴 했었으나 뭐 올해 같은 경우에 5배수에서 이제 걸러지는 인원들까지 감안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성적순으로 지금 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6등급보다는 조금 더 높게, 아니면은 뭐 한 여유 있게 1.5에서 한 1.6 정도, 요 정도 바라보고 쓰신다라고 하면은 네, 일단 이제 어느 정도 지원해서 면접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특히 이제 4대 같은 경우 경쟁률에서 이제 좀 변동폭이 컸었던 그런 경쟁률이었기 때문에 전년도 경쟁률이 낮다라고 해서 또 상대적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지원을 해서 합격 여부를 판단해 보시려면 1.5, 1.6 정도 형성이 되면 가능할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앙대학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교육학과, 영어교육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최저는 3억 7, 영어 2등급, 1등급으로 간주해 준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입시 결과는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률은 전년도하고 비슷비슷했고, 자, 입결이 1.84에서 1.94로 네, 소폭 하락했습니다. 소폭 하락했고,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종적으로 놓고 보면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 교육학과 영어교육과 70% 컷 차이가 별로 안 생겼거든요. 근데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과 입결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면서 교육학과와 영어교육과 사이의 입결 편차가 약 한 0.2 정도, 0.2 조금 안 되게 생기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교육학과가 떨어졌다고 해도 최종 합격자들의 내신은 대략 한 1.78 정도, 네, 그러니까 영어교육과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한 1.7등급 정도 내외를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한국외대입니다. 자, 한국외대는 이제 어문 계열 관련된 사대가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학교인데, 뭐 영어 교육, 한국어 교육, 프랑스어 교육, 독일어 교육, 중국어 교육. 근데 뭐 특화되어 있긴 하지만 모집 인원 자체가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모집 인원 때문에 조금 많이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2합 4등급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신 입결이 지금 별도로 나오지 않은 이유는 제가 이제 앞서서 외대 그 내신 산출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내신 등급으로 산출을 할지 아니면 각 과목별 원점수로 산출을 할지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내신이 반영되기 때문에 외대 교과 전형을 지원하시는 수험생들은 미리 자신의 성적을 예단하지 마시고 외대식으로 환산했을 때 환산 내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두 개 학교가 남았네요. 자, 한양대랑 홍익대 입시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교육학과, 그 다음에 교육공학, 국어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 네, 이런 식으로 이제 5개의 그 사범대 학과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역시 모집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모집 인원이 많지 않아서 이게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자, 경쟁률에 대한 변동폭을 보면 교육학과가 이전 연도 18.67대 1에서 9.67대 1로 거의 절반 정도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공학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증가했고, 그 다음에 뭐 국어교육도 조금 증가, 영어교육 소폭 감소, 그 다음에 수학교육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 뭐 경쟁률은 올해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한번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한양대는 올해 그 교과 전형 자체를 이제 바꿔놨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될지 그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에서
네, 수치가 조금 잘못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